자, 그래서 글로벌리스트가 밉다고 해서 푸틴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푸틴 이거 말하자면 그 연설할 때 그 위선을 한번 보세요. 이런 위선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푸틴이 연설할 때. 그 금요일 날 밤에 지난주 그 합병 축하 연설. 서방 진영이 떠받드는 소위 문명이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화두에 대한 정면 부정이며 신앙과 전통적 가치에 대한 전복이며 자유에 대한 탄압입니다. 이는 종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악마 숭배의 다름 아닙니다. 뭐 거의 신앙파리, 도덕파리죠. 우리의 전쟁은 서방이 부추기는 변태적 성적 일탈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타고난 섹스를 바꾸라고 부추깁니다. 그들은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 1번, 부모 2번이라 부르도록 부추깁니다. 우리는 역사적 뿌리를 가진 우리 위대한 슬라브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서방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의 영혼을 가지고 사악한 실험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서방은 공공연한 악마 숭배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뭐 완전히 도덕 성전을 선언하잖아요. 도덕파리거든, 신앙파리고. 여기에 속을 수는 없다는 거지. 이 싸움이 그런 싸움이 아니라. 여기에 속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밉다고 푸틴을 사랑하랴. 글로벌리스트 밉다고 푸틴을 사랑하랴. 그렇게 되면 바보죠. 악마에 유혹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제가 반복하는 주제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다음번 포커스는 한반도와 서태평양입니다. 한반도와 서태평양이죠. 다음번 포커스는 푸틴은 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육축 전술을 우크라이나가 능수능란하게 쓰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고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또 그 다음에 그 상대방 S-300 이런 방공포대 다 깨뜨리면서 제공권을 지켜내거나 방어하고 있고 하이마스와 155mm 포를 통해서 심부를 타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잘 무장된 포병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면을 압박하고 있고 그 압박을 하다가 보면 상대방은 숫자가 부족해서 핵심 요충지에 병력이 몰려 있고 측면이 옆구리들이 이렇게 약하거든요. 얇거든요. 방어벽이. 그 측면을 돌파하고 요충지의 측면을 돌파하고 나니까 결국 요충지를 포위 섬멸 혹은 거기로부터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르키프에서 6,000제곱킬로미터 벌고 곧바로 쿠피안스크, 곧바로 이지움 거기에 바탕을 둬가지고 곧바로 리만까지 먹었죠. 이제 그 북동부 쪽에서 루안스크, 도네츠크 일대에서는 이제 그 북쪽에서 스바토브를 먹든지 좀 아래 세베르도네츠크를 먹으면은 루안스크 지역을 이제 평정해 버리고 바로 그 다음에 도네츠크 쪽으로 튀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도네츠크하고 자포리지아는 조금 그냥 이렇게 대립 상태고요. 지금 파죽지세로 헤르손, 강북 헤르손을 저는 강북 헤르손, 강남 헤르손으로 부릅니다. 드네프르강이 흐르는데 북쪽에 있는 건 강북 헤르손, 남쪽에 있는 건 강남 헤르손. 헤르손이라는 지역이 드네프르강, 강북, 강남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강북 헤르손의 북쪽 모퉁이 그부터 먹어 들어와서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죠. 위에서 북쪽에서부터 전면적으로 압박해 놓고 측면에서 드네프르강을 따라서 쭉 지금 칼을 깊게 쑤시고 들어가서 그저께 그 두체니까지 갔으니까 지금은 거기서 한 20-30km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북 헤르손 지역이 이제 거의 다 약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방식의 육축 방식 저걸 이제 러시아는 못 써요. 일단 고급 정보가 없잖아. 근데 제공권을 방어를 못 해내고 있잖아요. 지금 제공권 방어를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신궁을 체코를 통해서 받으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라스푸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진흙탕에 빠져 있는 기갑부대 때리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제 그 현궁을 또 많이 사가야죠. 제블린보다 더 좋은 거 많이 사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뭐 그 피할 이유가 없어요. 그 피한다 그래가지고 뭐 될 일이 아니에요. 이참에 러시아를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 푸틴 날려버리고 그러고 나서 중국 하나만 딱 남겨가지고 그걸 딱 가둬버려야 우리가 편안해집니다. 거기에 배팅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푸틴은 이제 핵 단추를 누르든 말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핵무기 쓰겠다는 협박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히로시마는 사실상 전쟁이 승패가 갈렸음에도 교쿠사이 그렇게 해서 이제 발악을 하고 있는 상대방의 전쟁 의지를 꺾기 위한 사용이었고요. 냉전 때는 이제 상호 확증 파괴,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상호 확증 파괴를 통해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이 존재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방식은 이제 그 평양 김일성 집단인데 얘들은 중국의 도발 대행업을 해서 미군의 발목을 잡는 한편 자기 실속으로는 아까 그 세 가지. 첫째는 체제의 안전, 체제 유지. 두 번째는 삥뜯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내의 친북 세력 양성 조정. 이 세 가지거든요. 그건 자기들의 이제 옆구리에서 챙긴 자기 실속이죠. 자기들의 부가가치죠. 그러니까 그 중국 도발 대행업에 대한 북한식 부가가치가 그겁니다. 그런데 푸틴은 그 셋 중에 어느 하나도 안 하죠. 전통적 무기를 가지고 영토 넓히겠다고 전쟁을 해서 전쟁이 잘 안 풀리니까 핵 꺼내들고 야 너희 꿇어 안 꿇으면 핵 갈 거야. 오케이 그럼 푸틴이 이번에 우리가 타협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 북한, 이란 같은 그 깡패 국가들 날뛰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한국만 해도 당장 핵무장 들어가야죠. 야, 핵 없으니까 그냥 무릎 꿇래. 그래서 저게 핵무기를 만지작거린다고 나토와 미국이 뭐 굽힌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그날로 세계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 발생하면 저희 때까지 핵무장 반대 왔는데 저부터 당장 핵무장 하자고 주장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냐면 핵 가진 놈이 재래식 전쟁으로 지니까 핵 꺼내들고 너 꿇어. 그리고 땅 내놔. 국민 내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이거는 그 푸틴이 뭐 핵 단추를 누르든 말든 끝까지 가는 구도예요. 그냥 구도 자체가. 자, 이래서 저는 푸틴 망한다. 푸틴 망하고 나면은 우크라 다음에 핫스팟은 한반도와 서태평양이 돼요. 중국이 되고요. 그럼 우리가 뭐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첫째는 무기를 잘 다뤄야죠. 군사력을 잘 다루고. 그래서 무기 만들어서 수출만 할래. 우리가 뭐 잘 써야지.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무기 잘 쓰려면 돈 들어가죠. 그래서 국방 예산이 지금 한 2.67% 될 텐데 그 GDP 대비 그거 한 3.3% 이상 돼야 돼요. 재원은 어딨냐? 우리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방교육세가 그게 무슨 등록세, 취득세 이런 거가 다 지방교육세로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학령층이 감소하고 GDP가 성장하면서 매년 더 잉여가 더 쌓여요. 그래서 교육 예산이 돈이 썩어나고 있어요. 매년 20조 원이 썩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마피아들이 배가 이렇게 불러 있어요. 배 만져보면 기름기가 쭉 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방비와 통합해서 쓰도록 법을 고쳐야 돼요. 저 국힘 저기 우파 단세포 혹은 우파 양아치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저 지방교육세랑 해서 생기는 교육 예산하고 국방비를 퉁쳐가지고 같은 풀에서 운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관점을 확립해야죠. 주적이 중국이고 주전장이 한반도 및 인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군사력과 무기의 목적은 뭐 대항해군 이런 거 폼 잡는 게 아니라 중국 주저앉히는 데 필요한 무기가 좋은 무기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져야 생명과 안보를 찾아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점점 더 어려운 시기에 온다.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에 저 살벌한 무기 대주는 운명을 걸머졌잖아요.
그런 식의 점점 더 살벌하고 점점 더 무거운 운명이 우리 어깨에 얹혀져요. 앞으로. 자, 그래서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걸 잠깐만 다시 반복을 하면 중국을 주저앉히는 무기의 사례 1번 함재기가 아니라 비스텔스 짐승 F-15 같은 비스텔스 짐승으로 파생을 시켜야죠. F-15는 현존 최강의 짐승입니다. 연료 플러스 무장을 4만 파운드를 가지고서 최고 속력 음속의 2.5배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슈퍼크루징이 돼요. 슈퍼크루징이라는 건 이제 엔진을 드라이 상태, 즉 다시 말하면 애프터 버닝해서 한 번 더 기름 뿌려주는 게 아니라 엔진을 뽀송뽀송하게 돌리는 드라이 상태에서 초음속을 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예요. 그래서 지금 미 공군도 저거를 114대를 더 주문하려고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지금 줄이 세 줄인데 하나는 KF-21이고 가운데는 F-15고 오른쪽은 짐승 모드 비스트. 그래서 KF-21B라고 제가 이름을 다른 그건데요. 저게 양력이 좋고 항속이 길어야 되니까 날개를 좀 넓혀야겠죠. 그래서 함재기처럼 608 정도까지 넓히고요. 스퀘어 피트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쓰는 엔진의 개량형을 지금 하자라고 지금 G가 은근히 지금 그 제안을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414-400인데 414EE Enhanced 엔진이라고 그걸 하게 되면 20%쯤이 업돼요. 그럼 드라이 추력도 20% 업돼서 2 개니까 31,000파운드가 넘고 그 다음에 애프터 버너 추력도 업돼서 52,000파운드가 넘는데 둘 다 저렇게 되면 F-15보다 우월해집니다. 엔진이. 한 10% 이상 우월해지죠. F-15보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최대 이륙 중량을 F-15랑 맞출 수가 있겠죠. 68,000파운드로. 그러면은 이제 공중량을 빼고 나면은 저게 KF-21B도 연료랑 무장 합쳐서 한 4만 파운드 쟁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KF-21B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내부 연료가 내부 무장창 자리에 연료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연료가 F-15 대비해서 한 1.5배 나옵니다. 그래서 한 2만 파운드 정도까지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항속거리가 약 거의 5,000km 나올 거예요. 저 정도 돼야 중국을 주저앉힌다. 저게 왜 주저앉힐 수 있게 되냐? 그림을 이제 다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중국 주저앉히는 무기의 사례. 저거는 이제 KF-21을 전자전 비행기로 저건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항모에서 사용하는 게 이제 F-18 슈퍼 호넷이죠. 그림의 위쪽입니다. 똑같은 비행기를 전자전 장비를 채운 게 그라울러입니다. 그래서 그라울러랑 F-18을 보면 비행기는 똑같아요. 생긴 게 똑같잖아요. 비행기는 똑같아요. 하나는 전자전 장비를 실어서 그라울러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 KF-21을 전자전 비행기로 가겠다라고 지금 이미 상당히 진행 중인 걸로 압니다. 이건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요. 저 전자전 비행기가 무섭죠. F-21을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상대방을 규모거리 그 다음에 장림으로 만드니까. 그럼 이제 비행기 모델을 보면은 KF-21은 그냥 스텔스고 KF-21E는 전자전 장비고 KF-21B는 짐승이고 그리고 이제 가오리와 무인편대기는 이제 국방부 용어인데 저건 전투를 하기 위한 거고 가오리는 정찰 폭격을 위한 거고 그래서 가오리와 무인편대기가 보좌를 하고 KF-21과 KF-21E가 앞장서고 KF-21B 짐승이 뒤따르고 F-35A가 리베로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이러면 이제 이게 이제 공포스러운 편제예요. 저 편제가. 저거는 이제 뭐로 보게 되냐면 이제 300. 그러니까 KF-21과 KF-21E를 300대 만약에 운영한다 그러고요. 지금 그 국방부는 KF-21보다 1.5배 많게 가오리랑 무인편대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300대가 된다면 가오리랑 무인편대기가 450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따라 들어가면서 좀 막강한 화력을 퍼붓는 KF-21B 저게 최소 100대 혹은 200대. 그 다음에 F-35A가 100대. 제가 왜 A라고 안 하고 AA라 그랬냐. 저 F-35A가 조만간에 엔진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한 엔진이 굉장히 좋아요. 연비도 좋고
추력도 좋아지고 열 관리도 잘 돼서 오래 날 수 있고 아마도 우리도 저 엔진 업그레이드를 좀 고민해봐야 될 텐데 미국이 업그레이드 할지 모르겠어요. 미국 국내 자기들 것만 업그레이드하고 외국에는 저 엔진을 아마 안 줄 수도 있어요. 저게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엔진이거든요. NGAD. 지금 가칭 XA100이라고 불리는 엔진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KF-21, KF-21E, 가오리, 무인편대, KF-21B, F-35A 이거 해갖고 거의 900대, 1000대 나오는데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에는 지금 퇴역 안 한 F-15가 또 한 100대 있어요. 우리나라가. 퇴역 안 한 게. 그럼 저게 1000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00대. 중국 숨도 못 쉬어요. 근데 저렇게 꾸며가는데 돈 얼마 들 거냐? 제가 보기엔 이제 항모전단 하나가 한 30조에서 40조 들거든요. 그 정도 돈이면 할 것 같다. 뭐 좀 더 많으면 50조. 지금 교육 예산에서 1년에 20조씩 남고 있다니까요. 저래야 우리가 생명과 안보를 안전을 찾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가야 돼요. 저런 식으로 한 1000대 떠버리면 저게 중국이 우리 앞에서 까불기나 하겠어요? 특히 KF-21 그 B 같으면 5,000km를 날아 들어가는데 못 가봅니다. 일반 KF-21도 3,000km인데 3,000km면은 작전 반경이 1,000km가 넘거든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이제 북경은 당연히 때리는 거고 비행기가 가는 거. 근데 저 비행기에서 놓는 그 미사일이 또 500km에서 1,000km를 가잖아요. 샹하이 닝보 당연히 가는 거고 거기 한 800km밖에 안 되니까. KF-21만 가지고도. 근데 KF-21B로 가게 되면 진짜 저 미사일 놓는 것까지 계산하면 이제 삼엽단까지 간다는 얘기지. 살벌한 거예요, 저거.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이 지금 A2AD로 전부 이제 숙회같이 전부 마킹을 해서 여기 내 거 들어오면 너희 침몰이야 이렇게 선언한 게 있잖아요.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이 있는데 A2AD에. 저렇게 방어선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와 그 인근 해역은 2차 방어선 안에 다 들어오고요. 서해랑 제주도는 3차 방어선 안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저 2차, 3차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저기다 항모 같은 걸로 몰빵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 공격 원잠, 그러니까 핵 무장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그 핵 원자력 추진 원잠이죠. 공격 원잠 그리고 순항 미사일을 갖고 있죠.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을 저걸 SSN이라 그럽니다. 저거 한 5,000톤급으로 한 10척 정도. 그러면 저게 아마 척당 건조비가 2조 이하 나올 거예요. 아주 고급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영국 기준으로 하면 한 20조면 차례로 건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extra long 그 unmanned underwater vehicle XLUUV 저게 이제 지금 미군에서 지금 이제 채택하기 시작한 무기거든요. 길이가 26m고요. 정사각형이죠. 단면이 2.6m, 2.6m 정도 됩니다. 무게는 공중에서 달았을 때 진짜 무게가 한 50톤 되니까 그 이제 물속에서 떠야 되니까 저게 아마 한 만재 배수량 뭐 이런 거 있죠. 그걸로는 한 60톤 정도 되는 그런 물건이겠죠. 저게 이제 10,000km를 가거든요. 천천히 가는데 10,000km를 가고, 저게 이제 잠한 기간이 5개월에서 6개월, 그러니까 5, 6개월 동안 저 안에 내장되어 있는 산소랑 수소 가지고 연료전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게 뭐 한 우리 실력으로 만들면 1,000억도 안 들, 1,000억이면은 여러 가지 무기랑 해서 1,000억, 한 1,500억이면 만들 거예요. 저 한 50척 하면은 5조, 7조죠. 그럼 신의주 앞에서부터 저기까지 나중에 북한 자유화된 다음에 신의주 앞에서 이어도까지 쫙 깔아도 뭐 50척 깔면은 20km마다 한 척씩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의주에서 이어도까지가 1,000km입니다. 직선으로 우리가. 저기 중국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중국 무슨 잠수함이고 뭐고 하나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저런 걸로 쫙 도배하기 시작을 하면.
근데 저거의 가장 어려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항법 장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의 최근에 그 아주 최첨단의 항법 장치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어요. 원자로 하는 거. 원자 안에서의 움직임을 레이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 위치가 어디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배를 깔고 누워 있어, 아니면 이렇게 엎어져 있어, 아니면 틀어져 있어, 아니면 이렇게 틀어져 있어, 아니면 이렇게 앞발을 들고 있어, 아니면 뒷다리를 들고 있어. 이 자기의 그러니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기는 이제 GPS 같은 게 안 닿는다니까. 그리고 공중에 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그게 핵심 기술 중에 하나예요. 이미 우리 배터리라든지 뭐 수소 연료 전지는 세계 베스트니까 그 다음번 기술은 뭐야? 항법 장치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기뢰 배설, 기뢰 부설, 기뢰 수거, 어뢰 발사 이런 이제 비교적 우리가 열심히 해온 거.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 수중 소나, 수중 탐지 기술인데 그게 우리가 세계 최고급입니다. 지금 정조대왕 앞에 소나돔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게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수중 소나가. 물론 미국보다는 좀 딸리죠. 미국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냐면요. 3,000km 바깥에 있는 적 전함의 소리를 구별합니다. 아, 저기 뭐 시진핑 3호가 떴어. 그 엔진 소리가 성문이 다르니까 3,000km 바깥에서. 미국은 거기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소음이나 잡음이 있는 데가 심하면 그게 안 되겠지만 비교적 조용한 데서는 그걸 들어요. 심해에서는. 그 심해라기보다 그런 넓은 대양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게 중국을 주저앉히는 그런 종류의 물건이에요. 항모가 아니라. 그럼 이 그림하고 여기 원잠 한 10척에다가 저기 XLUUV 한 50척에다가 여기 그 최첨단 전투기로 한 1000대, 1100대 까는 거, 이거 항모 전단 2개 이내에서 다 끝나요. 저 정도 돼야 중국이 숨을 못 쉬고 주저앉죠. 그리고 우리의 평화와 안전과 안보를 보장을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세 가지 기본 포인트를 가져야 돼요. 돈 어떻게 만들 거냐. 국방 예산. 두 번째는 주적은 중국이고 주전장은 한반도 및 인근 해역이다. 세 번째는 뭐냐? 군사력과 무기의 목적은 폼잡기가 아니라 중국 주저앉히기다. 이 셋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